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스 국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 20선 이동평균선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12년차 트레이더답게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스킵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바쁘신 건 알지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영상에서 솔직히 차트로 말씀드린다 그랬을 때 23만 원 지지하면 반등할 거고요. 25만 원 못 들으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한 근거와 예상 시나리오들이 다 있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전날에 이제 이벤트 관련된 첫 발송을 해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데이터 센터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 추진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갑자기 왜 보여드리냐면은 보시다시피 추진이다 보니까 이 다음에는 확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라는 게 나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 쪽 우리도 수입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면전이 된다 그러면 또 관세 전쟁이랑 비슷한 내용의 그런 흐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다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따졌을 때 있다 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요거 관련돼 가지고 전날에 화요일날 오후 4, 5시쯤 나왔었기 때문에 미리 봤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벤트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 뉴스가 지금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으로 나와졌는데 사실 바로 전날에 제가 이렇게 자막을 잠깐 보여드리면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게 지금 생겨났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플, 구글 그리고 테슬라 등등 거대 AI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애들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종목들이 연락에 반등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해주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3.6%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빨로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간 거였는데 자,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 앞에 나스닥이 미친 듯이 2달 동안 올라와 줬던 것도 전쟁 중에 올려줬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 올라갈 때도 똑같이 이거랑 비슷하게 올라갈 거냐? 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실적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실적 관련된 내용이 지금 앞으로 나올 게 또 있냐? 왜냐하면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AMD, 얘도 이제 시가총액이 전 세계 20위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얘도 체크를 했었는데 얘네도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테슬라의 머스크가 AMD 쪽 반도체 칩 안 쓴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실적이 남아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실적 발표를 앞둔 그 회사가 여기 보여드렸던 데이터 센터 관련된 핵심 반도체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샌디스크인데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샌디스크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USB도 상당히 유명했었던 회사가 바로 샌디스크죠. 여기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사로도 이렇게 여름 급락을 되돌릴 수 있을까라고 나올 정도로 지금 좀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강세로 인해 가지고 일단 나스닥이 반등을 해줬지만 어쨌든 그 구성품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반도체 대장급 종목들의 실적까지도 괜찮게 나왔을 때 이 상승 랠리가 어쨌든 이동평균선을 뚫어 놓은 거의 의미를 조금 더 위로 올려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중요한 국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나스닥 선물 선행할 선자의 선물 지표 그것도 실시간이거든요. 얘 지금 매물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꺾인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냥 저항선 맞고 떨어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애초에 저는 삼성전자가 미친 듯한 실적을 가지고 오면서 연락에 위로 쐈던 그런 시대랑 지금 아니지 시대라기 하긴 뭐하고 그랬던 과거랑 지금 비교를 했었을 때 어쨌든 박스권을 유지해 주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못 가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박스권을 일단 한다라는 거는 하락 추세에서
추세를 바꾸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 사실 상방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 없다를 놓고 따진다 그러면 저는 기대하고 있었던 게 RX 사업이었거든요. 로봇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거 보셨습니까? 제가 항상 작은 언론사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언론사가 좀 이제 기술주들 위주로 좀 뉴스가 나오는 데인데요. 보시다시피 비밀병기, 어라? 휴머노이드 로봇? 싶었죠? 근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면 어디를 딱 떠올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떠올리죠. 자회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별개로 휴머노이드를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재밌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2016년도 1월 달에 CES에서 현대차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됐던 엄청난 아틀라스를 보여줬던 거랑 똑같이 얘네도 갑자기 새로운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그 하이퍼스케일러 AI 클라우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애들, 여기에다가 반도체를 납품했던 그 수주의 고객님이 되는 애들, 그 사람들이 어디였습니까? 그 종목들이 삼전닉스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앞에만큼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다시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신선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신선한 걸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 신선한 게 지금 새롭게 삼성전자에서 RX, 즉 로봇 쪽으로 지금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업계에 지금 언론을 통해 노출을 시켰다라는 거는 조만간 발표를 할 거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현대차의 아틀라스나 아니면 비교 대상이 딱 테슬라의 옵티머스잖아요. 여기보다 뭔가 더 쩌는, 더 대단한 그런 기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쉬울까? 일단 그것도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리고 디바이스, 핸드폰이랑 가전제품, 거기다가 HBM, 반도체 이런 부분들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봇 쪽으로 만약에 처음으로 가지고 오는 로봇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아마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일정이 뒤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유지를 잘 해주면서 캔들과 이동평균선,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과하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방향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때거든요. 그럼 방향 전환을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일단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박스권을 유지해줘야 된다. 즉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시경제를 다 보고 있는 저 같은 뉴스를 다 보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즉 단기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 스타일은 이제 매수가를 위협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매수가를 위협을 했지만 그래도 버텨가지고 했는데 손실권이었다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본전에서라도 매도했다가 다시 잡는 게 사실 FM이기는 하거든요. 정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스닥이 그리고 미국 증시가 그래도 전쟁 관련된 이슈, 지금 뭐 아까 가지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다시 플러스로 원유가 바뀌고 있는 걸 보아하니, 그리고 트럼프의 SNS를 보아하니 이란의 핵 보유 관련돼서 여전히 아직도 너네는 안 돼, 너네 이거 자꾸 욕심내면은 진짜 공습 저번에 내가 취소했던 거 다시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안 풀린 상황에서는 당연히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돌파를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쟁 관련돼 가지고 또 저항선을 못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다음 지지선을 또 보면서 잘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겠죠. 참 진짜 쉽지 않은 증시 맞습니다. 그래서 가점 신호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강요하지도 않고 설문조사 이런 거 없습니다. 편하게 보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삼성전자 좀 가자 댓글도 달아주시고 채널 좀 성장시켜주시고 바라는 게 많죠. 그래서 제가 가점 신호를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 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적인 수급을 좀 확인해 본다 그랬을 때 코스피를 보면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2조 원을 매수를 했고 개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로만 일단 본다 그랬을 때 보시다시피 외국 애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도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5일 중에서 4일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랑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도를 4일 내내 했었잖아요.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보면은 7월 24, 5, 6, 9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즉 이 수급들이 들어온 거를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반대로 얘네가 매도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타점 신호를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한 주체도 분명히 돈을 벌려고 수익을 내려고 매수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역발상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010-7666-8354. 이벤트 관련돼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 말고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런 이슈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는 거지만 일단 진짜 타점 신호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그린다고 하니까 뭐 그래봤자 뭐 한 20% 정도 차이가 나겠지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거 고점부터 여기 했을 때 30% 차이 납니다. 그만큼 상한가, 하한가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